서울 변두리 골목길,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월순 국밥집이라고 적힌 간판 아래 작은 가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새벽 4시부터 시작된 한월순 할머니의 하루는 이미 8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78살의 한월순 할머니는 30년째 이 자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시장에 나가 직접 뼈를 고르고 채소를 다듬어가며 정성스럽게 국물을 끓여내죠. 큰 솥에서 뽀얀 김이 피어오르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맛을 봅니다. 짠맛이 부족하면 소금을 조금 더 넣고 깊은 맛이 부족하면 조금 더 끓여내면서 정성을 다해 요리를 완성시키죠. 손님들이 할머니, 이 나이에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굶는 건 죄도 없는데 죽는 거야. 내가 그걸 아니까 그냥은 못 보내지. 6.25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남았던 기억이 할머니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의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피난길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건네준 주먹밥 한 덩어리가 어린 한월순에게는 생명과도 같았거든요. 그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온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국밥집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소주 한 잔을 무료로 내어드리는 것이었죠. 돈이 부족해 보이는 손님에게는 국밥을 더 푸짐하게 담아주고 반찬도 넉넉히 챙겨드렸습니다. 가끔은 외상으로 밥을 먹고 가는 분들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도 맛있겠네요.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오며 인사를 건넵니다. 당연하지, 마음을 담아서 끓이는데 맛없을 리가 있나?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내어놓았습니다. 국물 위로 파 송송 썬 것이 초록빛을 내며 떠다니고 김치 반찬까지 넉넉히 담아서 말이죠. 가게 안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겨울이면 온기가 가득했고 여름이면 시원한 국물이 더위를 식혀주었죠. 벽에는 단골 손님들이 보내온 편지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 하나하나마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3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국밥 하나. 남성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정리를 마치고 있었지만 늦은 시간에 찾아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죠. 다시 불을 켜고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릇을 준비하고 따뜻한 국물을 담아내어 놓았어요. 이어 먹으세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국밥을 내어놓자 남성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국밥이야? 소금은 뿌리고 나온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하지만 남성의 화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 할매, 늙어선 손도 느려 터졌네.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떡해? 술에 취한 남성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고 할머니의 마음은 서서히 상처를 입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야, 제대로 된 국밥 하나 못 끓이면서 장사는 뭔 장사야?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손에서 국밥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할머니의 앞치마와 바지를 적셨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는 바닥에 쏟아진 국밥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남성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로 냄비를 걷어차면서 소리를 질렀죠. 이딴 식당은 문을 닫아야지. 이런 곳에서 밥을 먹으라고? 그 주방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성은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구석진 테이블에서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던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며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날 밤의 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거든요.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닦고 엉망이 된 주방을 정리하느라 새벽까지 고생했던 터였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을 위해 다시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어젯밤의 일이 마음 깊숙이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즈음 가게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차에서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비서가 내려왔어요.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지만 비서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비서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회장이 자신을 찾아온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 혹시 뭔 일인지 할머니가 물어보려고 할 때 다시 한 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어젯밤 구석진 테이블에서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던 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모습은 전날과 사뭇 달랐어요. 깔끔한 양복에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풍기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남성이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박상훈입니다. 어제 그 직원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러 왔어요. 박상훈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으로 들어본 유명한 건설회사 회장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왜 자신의 작은 국밥집을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친구는 해고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끝까지 봤어요. 박상훈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하자 그는 더욱 정중하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국밥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상훈 회장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어제의 악몽 같은 일이 이런 식으로 해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박상훈 회장이 떠난 후 할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걱정해 주었고 할머니는 그저 괜찮다, 괜찮다며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상훈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박상훈 회장은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직원이 연로한 할머니에게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화가 났거든요. 더욱이 할머니가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젊은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도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셨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월순 할머니의 모습에서 그때의 은인을 떠올렸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서실장, 내일 현장 직원들과 함께 그 국밥집에 가겠네. 박상훈 회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조금 의아해했지만 회장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몇 분 정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많이 갈수록 좋지. 할머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도움도 보내고. 다음 날 새벽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난 할머니는 국물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있었지만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성스럽게 국물을 우려내고 반찬을 준비하면서 또 하루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쯤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머니, 여기 국밥 많이 포장 가능한가요? 목소리가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것이 어제의 그 직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나 많이요? 할머니가 물어보자 50인분 정도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50인분이라니 평생 이런 큰 주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가능한가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해보겠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후 할머니는 어떻게 50인분을 혼자 준비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버거운데 이런 큰 주문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가게 뒤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들이 10명도 넘게 들어온 거예요. 모두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손을 깨끗이 씻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중 한 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할머니 혼자 하시게 둘 수 없다고 하셔서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들은 전문가처럼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한 분은 국물을 저으며 간을 맞추고 다른 분은 고기를 썰어 준비했어요. 또 다른 분들은 김치와 반찬을 나누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할머니 혼자 하던 일을 여러 명이 나누어 하니까 순식간에 준비가 되어 갔어요. 할머니, 국물간이 이 정도면 될까요? 아주머니 한 분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딱 좋아요. 그러자 모든 아주머니들이 환하게 웃으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중장비 기사 아저씨들, 현장 소장님들, 설계팀 직원들, 심지어 회장, 비서실 직원들까지 모두 한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국밥집이 맞죠? 맨 앞에 선 기사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할머니가 대답하자 모든 사람들이 밝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여기 국밥이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가게는 도시락 공장처럼 바빠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주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능숙하게 국밥을 담아내고 손님들은 정중하게 기다리며 할머니께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니, 수고 많으세요. 정말 맛있겠어요. 한 명 한 명이 국밥을 받아들고 가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처받고 힘들어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국밥을 찾아와 주는 것이 감사하고
감동스러웠어요. 줄을 서서 국밥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사람 맛이 있어요. 한 젊은 직원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밥 맛이 나네요. 할머니, 이 나이에 정말 대단하세요. 현장 소장 한 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나이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나네요. 할머니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중장비 기사 아저씨들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가게를 드나들었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흙을 털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 들어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고생 많으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설계팀 직원들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할머니를 보며 자신들의 할머니나 어머니를 떠올리는 듯 했어요. 할머니, 제가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도 될까요? 우리 엄마한테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할머니는 더욱 기뻐하며 넉넉하게 담아주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은 평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할머니의 국밥을 먹으며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런 진짜 맛은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손맛이 정말 특별하네요. 가게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국밥집이 이렇게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 된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주머니들도 즐겁게 일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들도 편안하게 식사를 하며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면서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또 올게요. 할머니는 그런 인사를 받으며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50인분의 국밥이 모두 나간 후 가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설거지와 정리까지 깔끔하게 마치고 나서야 자리를 떠났어요.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혼자 남겨진 할머니는 가게를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런 하루는 처음이었거든요.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며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 할머니는 하루를 정리하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지만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상훈 회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처럼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박상훈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아니에요. 도움을 많이 받았는걸요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까지.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박상훈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마음가짐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으며 쑥스러워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박상훈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같았으면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박상훈 회장이 들고 온 봉투를 할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할머니가 봉투를 열어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자
박상훈 회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건설 중인 신축 사옥이 있어요. 층 구내식당 자리가 비어 있는데 박상훈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혹시 사장님 입점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국밥을 먹을 수 있도록요. 할머니는 서류를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그 안에는 입점 조건과 지원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 모든 조건이 할머니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료도 거의 없고 인테리어 비용도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과분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이런 큰 혜택을. 그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작은 골목에서 국밥집을 하며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박상훈 회장도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진심이 저희 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건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저희가 받은 은혜를 갚는 일이에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처받고 힘들어했는데 이틀 만에 이런 기회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이 저희 회사에 계셔 주시면 직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박상훈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럼 해보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박상훈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어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조용히 가게를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국밥 드시고 잘한 직원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2달 후 새로 지어진 사옥층에 한월순 국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의 작은 가게보다 훨씬 넓고 깔끔한 공간이었지만 할머니의 손맛과 정성은 그대로였어요. 첫날부터 직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더 좋은 시설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국밥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예전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국물을 끓이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요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어요. 직원들이 매일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는 그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드세요. 건강해야지. 점심시간이면 긴 줄이 늘어섰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박상훈 회장도 자주 찾아와서 국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예의상 오는 줄 알았던 할머니였지만 정말 국밥을 좋아해서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국밥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회장이 말할 때마다 할머니는 뿌듯해했어요. 가게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한월순 국밥집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아래에 작은 글귀가 하나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욕하던 손님이 내게 가르쳐 준 건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글귀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하며 국밥을 주문하는 손님들도 있었고 할머니는 그때마다 겸손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며 할머니의 국밥을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한월순 국밥집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할머니의 국밥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해 만들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하루 일을 마친 할머니는 새로운 가게를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예전 작은 골목의 국밥집에서 이런 큰 식당의 사장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국밥 한 그릇에는 국물도 있고 고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건넨 사람의 마음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왔고 그 진심이 결국 더 큰 보답으로 돌아왔어요.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할머니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느 구석진 곳에서는 누군가의 따뜻한 한 그릇이 삶을 버티게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